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이가 5살이던 해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길어야 2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암투병 10년째. 지금 이 순간도 손주를 기다리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무엇이 그분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분은 어린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전념하던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늘 피곤하셨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스트레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느꼈습니다. 가슴에 뭔가 평소와 다른 멍울이 있다고. 2년 전부터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오는데 바빠서, 귀찮아서,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조금씩, 찌꺼기처럼. 병원에 가기 싫으셔서 약국을 찾아가셨습니다. 약사님은 여성 속옷과 닿는 부위라 습진이 생긴 것 같다며 연고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믿고 1년을 그냥 지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4년간 검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4년 사이 몸속에서는 조용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암덩어리 크기 7.5cm, 림프절 전이 확인, 그리고 폐까지. 원바람이 다른 장기로 퍼졌을 때부터를 사기라고 합니다. 그분은 사기였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케이스가 굉장히 악성입니다. 좋은 약을 찾아 최대한 시간을 끌었을 때 길어야 2년입니다. 2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다리를 절며 병원 복도를 걸어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바빠서 미루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97%이지만 4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처럼 4기가 되도록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암은 아프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검진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 4년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반드시 유방검진을 받으시겠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계기로 일찍 발견해서 완치가 된 주변 분들이 여럿 계셨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자,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사기 판정을 이겨내셨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십니다. 구역질, 탈모, 극심한 피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첫 항암 후 일주일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하루에 드신 음식이 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100만원짜리 음식도 1천만원짜리 오마카세도 입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먹지 마세요. 저것은 꼭 드셔야 해요. 고기는 절대 안 돼요. 채소만 드세요. 그분은 이 말들이 너무나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는데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항암은 체력전이라는 것. 체력이 있어야 다음 항암을 맞을 수 있고 더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그 약을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결정하셨습니다.
내 입에 넘어가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먹겠다고.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커피든 힘이 나면 그게 보약이라고. 실제로 담당 유방외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방암은 뭘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음식 몇 개 조절한다고 암이 낫거나 나빠지지 않아요. 굶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잘 드세요. 골고루 드세요. 그분이 꾸준히 드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1개였습니다. 항암 부작용 중 하나가 심한 변비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건강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자기 만족이, 그 작은 의식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소고기죽도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했으니까요. 수육도 드셨습니다. 기름기 없이 삶아서 탄 부분만 잘라내고. 커피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동네를 드라이브하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분의 힐링이었습니다. 한국의 암 환자들이 굶어서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 먹어서, 치료를 받을 체력이 없어서. 그분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탈모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야 하는데 가발을 써야 했습니다. 그분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가발이 티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구레나룻과 앞 잔머리가 없으면 가발과 피부 사이에 경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발을 쓰셔야 할 때는 앞 잔머리와 구레나룻은 최대한 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발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임모가 긴 것을 사서 조금씩 잘라가며 쓰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환자 티를 내지 않으려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가족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분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암은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식적 항암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을 맞고 내성이 오면 다른 약으로 바꾸고 또 내성이 오면 또 바꾸고 그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준 치료약을 2번 맞았는데 내성이 왔습니다. 3번째 약도 내성이 왔습니다. 마지막 표적 치료제까지 쓰고 나면 더 이상 그분의 암 타입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끝내기는 싫다고. 사실 그분은 그 전에 이미 서울의 대형 병원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오면 임상 기회는 차고 넘칩니다. 표준 치료가 안 들을 때 찾아오시면 임상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임상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아직 시판되지 않은 신약을 남들보다 먼저 쓸 수 있는 기회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임상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암이 진행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살았다. 첫 번째 임상은 2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 약은 만 5년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완전 관해. 암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상태. 판정을 받으시던 날 그분은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력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는 딜러가 찾아와서 이 차의 장점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암 치료는 반대입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 문을 두드리고 내 암 타입에 맞는 치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도 먼저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을 그냥 맞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임상 기회는 없는지, 이것을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알아보다가 임상을 알게 되셨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지금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특히 사기로 전이가 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암약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약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내성이 오기 시작하면 그 주기가 짧아집니다.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 기회를 잡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암 판정을 처음 받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식 키우느라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보상이 암이라니 화도 안 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 환자들만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셨는데 가입하자마자 가장 많이 보신 글이 부고글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정말 가까이 있구나. 오늘 웃다가도 몇 시간 뒤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분은 생각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약이 나를 살게 해준다. 이 약이 나를 아이 곁에 있게 해준다. 이게 보약이다. 오늘도 항암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이가 또 될 수 있는지, 암이 재발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나시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팠다 보니까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없으니 밖에 나가기 부끄러워서 아이를 키즈 카페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게 미안하셨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아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서 가족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분은 암을 통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만 산다. 오늘을 산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재발에 대한 두려움, 통계 숫자에 대한 공포, 그것들이 현재를 갉아먹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10년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지금 경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약만 찾으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온라인 카페에서 먼저 완치된 선배 환우의 글을 보고 희망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분처럼 이제 그분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그분은 실비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폐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전부 실비로 처리하셨습니다. 임상치료는 약을 무상으로 제공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실비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거라며 실비를 해약하신 분들이 암 진단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쓰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실비보험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진짜 건강투자입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빠지지 마십시오. 산에 가서 풀만 먹고 음식으로 암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변에서 보신 사례 중에 항암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채식만 고집하다가 영양제 쇼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항암이 아니라 영양제 때문에. 병원 치료가 근본입니다. 대체의학은 보조일 뿐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빼앗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암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된다며 진단금도 받고 좋겠다는 말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암은 없다고. 암이 걸리는 순간 나를 비롯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그렇다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스트레스, 둘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 유방암 카페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운동선수도 있었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때 받으십시오. 증상이 없어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4년의 검진 공백. 그 4년이 1기를 4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유방검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 오늘도 가족 곁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암투병 10년, 그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오늘부터 내 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건강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살린 또 하나의 힘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남편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아내가 2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다리를 절며 병원 복도를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 이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리겠다고. 이 말 하나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가족을 상상하기도 싫다고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말하는 남편. 그 말이 항암의 고통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됐습니다.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 환자 곁에 있는 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끝없이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투병 중에 아이 이야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머리가 없는 엄마로서 아이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발을 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처럼 활짝 웃으며 뛰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엄마는 어디에 데려갔는지가 아니라 곁에 있었는지가 아닐까 하고,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곁에 있었다는 기억,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그분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오늘도 곁에 있는 엄마가 되면 된다고. 암을 앓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옆에 있어 주세요. 완치시켜 드릴 수는 없어도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이 암 판정을 받으신 후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태도가 바뀌셨다고 하십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고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주는 갈등, 그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몸을 갉아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 이후에는 달라지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다고, 무서울 게 없다고. 4기 암 판정에 2년 시한부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이상 무서운 게 뭐가 있겠냐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물론 사소한 증상에도 두렵습니다. 가벼운 두통이 와도, 가벼운 기침이 나도 전이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암 환자라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복불복 같은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조절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경치 좋은 곳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 여행을 계획하는 것, 예쁜 것을 모으는 것. 그분이 항암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치료 사이사이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암 환자라는 무거운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 틀 밖으로 나와서 인생을 즐기라는 것. 즐거운 오늘이 있어야 즐거운 내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통증이 없어도 바빠도 설마해도 1년에 한 번 유방검진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1기에서 발견하면 97%가 완치됩니다. 두 번째, 항암은 체력전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굶는 치료는 없습니다. 내 입에 넘어가는 음식이 보약입니다. 단백질을 챙기시고 사과 한 개라도 아침에 드십시오. 세 번째, 정보를 직접 찾으십시오. 표준 치료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임상을 알아보십시오. 임상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십시오. 네 번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통계 숫자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5번째, 실비보험을 지키십시오. 건강할 때 해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의 기회를 지켜줍니다. 이 5가지가 그분이 10년을 살아내신 이유였습니다. 완전 관해라는 결과를 얻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족 곁에서 살아가고 계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항암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암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너무 싫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항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항암을 못하게 됐다는 것은 더 나빠졌다는 뜻이니까 오늘도 항암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 두려움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회복한 선배 환우의 글을 보며 희망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포기하지 않게 해줬다고. 그 글이 그분에게 나침반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드신 누군가에게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도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힘드실 때도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즐거운 오늘이 모이면 반드시 좋은 내일이 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